열렸나? 안녕하세요. 씩씩해요. 네, 제가 안 잡혀. 이렇게 해야 잡히네.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때 수업 2교시부터 목이 딱 잠기더라고요. 그때 아마 좀 느끼신 분 계셨을 거예요. 목이 갑자기 잠겨. 입이 타고. 그래서 느낌이, 그 전날은 콧물이 좀 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코로나더라고. 다음날 병원 가서 코로나 확정 받고 일주일 자가격리하고 이번 주부터 보강하고 있어요, 오후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 3시간 해요. 그래야 저당권까지 해요. 자, 일단 이합주한 거 복습할게요. 자, 물권법 들어갔죠. 총론, 강론. 자, 물권, 직접 지배성, 배타적 지배성. 힘이 세죠. 모든 삼자에게 물권자는 다 대항할 수 있다. 절대권. 또 세 번째 성질, 물권은 힘이 세니까 강한 양도성. 그래서 처분의 자유.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이란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해주세요.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힘이 약하죠. 물권하고 채권은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지채권 행사해야지 지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이게 각 파트에서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따 취득시효에서도 이게 6번 나와요. 이거 관련 내용이. 이따 보면 이게 얼마 중요한지를 알아요. 각 파트에서. 자, 객체, 부동산이 있고 동산, 물건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라. 일필토지, 일동 건물.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종류 강제돼요. 내용 강제돼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 물권 마음대로 국민들 못 만듭니다. 법이 A로 정했으면 A로 계약해야 돼요. 다른 내용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딱 정해버렸어요. 8개. 우리 시험 보면은 질권 제한 7개. 자, 물권 유치원권 아주 중요하죠. 누군가 내 물권을, 소유권 같은 물권을 침해하면 돌려주세요. 나갔어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모습에 따라 본권 없이 점유하는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는 내 물건 나한테 돌려주세요. 반환. 그 외의 모습으로 침해되면 그 방해 제거해 주세요.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또는 갑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 신축. 자, 무단 신축으로 갑 땅을 무단 점거. 도둑놈이죠. 토지 도둑놈. 토지 소유자는 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유권으로서 먼저 건물,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누군가 내 부동산에 등기 위조해서 박았네요. 위조 등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효 등기. 따라서 무효 등기는 항상 말소 대상.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가 하느냐? 물청의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현재 소유자가, 상대방은 반환 청구 상대방은 현재의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따라 상대방이 점유자가 아니라면, 점유 보조자라면 상대방이 되지 않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되고,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되니까 혹시나 소유권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자 아닌 자 6번 나왔어요. 나중에 다 훈련할 거예요. 자, 공시, 공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믿음이 없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는다. 의 위조 등기를 진짜 소유자로 믿고 산 병, 선의의 국민이죠. 등기 믿고 사도 보호되지 않아요. 을 등기 무효면 병 등기도 같이 무효, 무무. 절대 소유권 넘어오지 않아요. 승계취득의 법리. 따라서 갑은 소유자, 여전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 믿음이 없다. 물권은 있는 채권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같이 무효. 소유권 넘겨주니까 물권이 태어났네요. 물권행위. 원인행위,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인, 논 대부분 판례입장. 따라서 소유자는 갑. 따라서 갑은 소유자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무효등기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는 말소 당하는 사람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청구하는 사람이 소유자로서는 채권적 청구권 아닌 물권적 청구권. 누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만 찾아내면 돼요. 소유자는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물권 취득하려면 등기하세요. 186조. 하지만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법이 준다면 부동산 물권 등기 필요 없다.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등기 필요 없죠. 등기 없이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 법원에 매각된 완납한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그래서 법률행위 반대말 법률 규정. 법률행위 아닌 건 다 법률 규정이에요. 자, 거꾸로 갔네.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가배울한테 팔죠. 우리 병한테 되파네요. 자, 우리 법은 너 등기하고 팔아. 등기하고 등기 넘겨줘. 하지만 을은 제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가백에서 병에게로 다이렉트 등기 넘겨주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 법을 위반했지만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이유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어후 당신은 실체가 있네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미등기 전매도 유효. 해당 법 규정은 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주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등기 정권. 을이 가법도 샀죠. 매수인 아직 등기 받기 전에는 채권자. 채권 주세요. 채권 주세요. 소유권 주세요. 등기 주세요. 따라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주세요 하면 채권적 청구권. 자, 등기 신청권. 등기소 가서 등기 박아주세요. 그건 공법. 등기소라는 국가기관. 국민대 국가기관이니까. 하지만 사법. 자, 갑을 매매네요. 을한테 등기 갔네요. 그런데 매매가 무효네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갑. 따라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법기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로서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정. 채권적 청구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소유자로서 하니까 채권자 아니에요. 저는 소유자로서 하는 거예요. 소유자 하니까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 등기 종료. 권리적 법, 원인적 법, 절차적 법 된 걸로 추정. 누구한테 미치느냐? 전 소유자 포함한 모든 3자에게 당신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 둘 사이 전 소유자에도 주역력이 인정된다. 점유권. 자,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줍니다. 사실상 지배, 본권 필요 없어요. 자, 도둑놈도 가방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줍니다. 점유보조자, 편의점 알바. 현재 물건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죠. 하지만 너는 보조자일 뿐. 단어 자체에서 나와서 너는 보조자야. 사장님 점유자를 보조해주는 보조자. 점유자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할 수 없고, 반환 청구 상대방도 될 수 없고, 보조자는 다 없다로 끝나요. 이에 반해서 갑이 을에게 세 주죠. 지상전세 임대차 방법으로 세를 주는데, 세입자 지상전세 임차는 현재 살죠. 사니까 점유. 자, 키를 넘겨주어서 살고 있자는 주인들, 왼쪽 놈 갑, 여전히 점유자로 봅니다. 간접으로. 이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런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태어나게 하는 법률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 간접 점유자 단어에 나왔네. 너 점유자네. 점유자니까 다 할 수 있다. 상대방도 된다. 간접 점유자는 다 있다로 끝나요. 자, 상속되겠죠. 모든 재산권은 다 상속됩니다. 자주 타주.
소유 의사로 점유합니다. 자주.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합니다. 타주. 그러면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어떻게 판단 결정하느냐? 점유자 내심의 속마음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저는 갑으로부터 돈 주고 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성질상 소유사 있겠네요. 자주. 저는 갑으로부터 세 살고 있는 세입자예요. 그러면 당신은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사 없겠네요. 임차인, 지상전세,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 당연하죠. 자, 본권 없어요. 소유권 없어요. 본권 없지만 본권 있다 믿고 선이. 도둑놈, 본권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악이, 선이 악이. 그래서 악이 점유자는 도둑놈이니까 법이 보호를 안 해주고 있고, 이 사람은 소유자로 믿고 살다가 불이타 맞은 거지. 따라서 보호해줘야겠죠. 항상 선의에는 유과실, 무과실. 평화스럽게, 떳떳하게, 평화운 공연. 폭력, 은비, 몰래. 반대말입니다. 자, 점유승계, 이 점은 그대로 나와요.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 10년만 주장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합산을 위해서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20년이 필요해서 함께 갑점유까지 주장했지만 갑점유에 문제 있는 나쁜 하자 있는 점유 모습이다. 그러면 그 하자도 승계한다. 덮어버려요. 자, 추정력 네 가지 점유 모습이 추정됩니다.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 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면 재판에서 입증해서 어마어마한 좋은 점을 주죠. 당시에는 네 가지 점유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 네 가지 사실은 입증할 필요 없다. 하지만 추정 안 되면 열심히 입증해야겠죠. 인정 안 되니까.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라. 자, 그대로 전, 후, 양 이틀간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신 점유는 20년간 계속된 걸로 추정해 드릴게요. 자, 점유하고 있으면 이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게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이에요. 자, 부동산에는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 소유자로 추정해 주지 않는다.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니까. 점유자복자의 관계. 자, 찾아옵니다. 을한테 찾아갈 수도 있고 선의 점유자 병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와 소유자, 회복자와의 관계. 세 가지 문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필요비, 이익비. 먼저 과실 문제. 우리 법은 선의 점유자냐 악의 점유자에 따라 과실 반환을 달리 취급하죠. 자, 본권이 있다 믿고 소유자로 믿고 점유한 이 병에 대해서는 과실 드세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1년치 임료상 2천만원 반환할 의무 없다. 일반에서 이 도둑놈, 너는 건물도 돌려주고 과실도 반환하세요. 소비했어요. 당신이 잘못으로 수치 못했어요. 대가로 보상하세요. 잘못으로 수치 못해야 대가 보상합니다. 자, 멸실. 갑이 찾아온 때 건물을 철거시켜 놨네요. 건물값 내놔 할 수 있느냐?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라면 현존이익 배상 미안해요. 하지만 이 도둑놈 철거시키면 안 되겠고 세입자 남의 주인 건물을 막 철거시키면 안 되겠죠. 악의점유자 또는 타주점유자라면 무조건 건물값 전부 손해 전부 배상하세요.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그러면 끝나버려요. 비용,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네요. 자, 보일러 수리비가 앞으로 필요비예요. 유익비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서 시가 상승이라는 유익이 발생했죠. 유익비. 우리 법은 선이냐 악이냐를 가리지 않아요.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실비. 도둑놈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된다. 자,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지출금액 공사비 5천, 시가상수분 1억 중 누가 선택하느냐? 소유자가 선택해야지. 회복자 선택.
본권 없는 점유자한테는 선택권 주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자 선택에 따라 이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만 나와요. 이 점은 그대로. 침탈당했을 것, 선의 특별 승계인 할 수 없다는 것,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라는 것. 점유 반환, 이 세 개만 그대로 외우면 돼요. 자, 소유권, 상린관계, 서로상 이웃 일린. 이웃이니까 인접해야 돼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작. 주의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죠. 막혔죠. 맹지. 다니세요. 통행권 줍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 돈은 주면서 손해는 보상. 유상이 원칙. 유상. 자,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이 시점에 점유 취득시효 완성.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지만 187조가 작동되지 않아요. 해당 법조문에서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지앞으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자, 이에 반해서 등기부는 일단 등기가 돼 있어야겠죠. 기간은 10년간 또 점유.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이 점유의 모습은 5가지가 필요해요. 점유 취득시효 3개에다가 2개가 추가되죠. 소유사 평온 공연 점유하세요. 거기다 플러스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세요. 왜 추가됐느냐? 선의 무과실 점유가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는 우리 법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등기 믿고 산 선의 국민은 문제는 10년이 문제지. 10년만 버티면 무조건 이 5가지 요건 갖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 믿고 산 사람만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 점유가 추가된 거예요. 따라서 위조사실을 안 악의의 국민은 절대 등기부 취득시효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탈락돼 버려. 여기서. 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오늘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 취득시효를 할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 페이지가 23페이지. 23페이지. 자, 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점유 취득시효는 아주 중요해요. 자, 갑니다. A가 땅을, 토지를 을한테 팔아요. 이 토지는 강원도에 있어요. 을은 강원도 거기 현장에서 살고 있어요. 토지를 산 을은 등기라는 걸 몰라요. 촌사람이라. 그래서 인도받고 점유하지만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안 A가 갑한테 또 제2매매를 해요. 자, 갑은 서울사람.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등기 박아요. 등기 박으면 법적으로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먹어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1월에 하겠지만 먼저 등기한 놈이 이기요. 항상 제2매수인이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갑이 법적으로 소유자지만 이 사람은 강원도 땅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등기만 박았어. 을은 점유는 인도는 봐 점유하지만 또 등기는 안 박았어. 법적 소유자는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흐르느냐? 20년이 흘러요. 아주 장구한 세월이죠. 자, 20년쯤 지났어요. 오늘이 25년쯤 됐다고 해봐요. 이 사람이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니까 시간 20년 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 옆집 사람이 을한테 그래요. 을, 너 혹시 등기돼 있니? 이 땅에? 등기가 뭐예요? 우리 그랬죠. 너 큰일 났어, 임마. 너 등기해야 돼. 너 등기 안 돼 있어? 네. 그럼 너 임마, 네 땅 아니야. 언제부터 점유했어? 한 20년 넘었어요. 아, 그래? 그럼 너는 점유 취득시효 그런 게 있거든? 빨리 너 날짜 계산해서 20년 되는 시점 소유자 찾아가서 빨리 등기 달라고 해. 이게 점유 취득시효예요. 자, 어떻게 20년간 점유해야 되느냐? 소유사로 평온 공연한 3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하죠. 아까 봤죠? 소유사, 평온, 공연. 매수인가 당연히 자주로 추정될 거고 평온공도 다 추정시켜줘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이 20년이 지난 순간 이 시점에 점유 취득시효 완성. 그러면 우리 법은 점유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주지는
않죠. 시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세요라는 채권만 취득해요. 채권. 그래서 결국 등기 넘겨주세요. 채권이 등기 주세요. 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시효 완성자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취득하는 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등기 달라고 하냐? 등기 청구 상대방. 지채무자는 누구냐? 그대로 오늘이 25년이지만 이 날짜 등기 부등본 보는 게 아니에요. 20년째 점유한 지 20년째 되는 날 그 날짜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이게 중요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여야 돼요. 자, 20년째 되는 날 등기부등본을 우리 열어봤더니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네요. 계속 갑이 한 번도 안 팔았나 봐요.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지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채무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등기명인, 물론 진정한 소유자일 걸 전제로 A한테 등기 달라고요.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갑, 제가 당신 땅을 점유취득시 완성했어요. 소유권 주세요. 등기조건 행사합니다. 자, 소송을 통해서 등기 박았습니다. 절대 그냥 안 줘요. 법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취득시효에 관한 대본 판례가 이만큼 많은 거예요. 왜? 다 법대로 하래. 이 땅이 20년 전에는 5천만 원인데 지금은 30억 됐어. 정성 카지노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냥 안 줘요. 협상해서 돈 좀 받아가든가 아니 소송을 통해서 결국 결판 나야 돼요. 자, 결국 어찌됐든 시효 완성자들은 자기 앞으로 갑의 소유권이 자기에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박았어요. 시효 완성, 점유취득 완성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취득의 모습은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으니까 이전적 승계취득이어야 되지만 승계취득 아니에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으로 구성합니다. 왜 원시취득이냐? 이것도 시험 나와요. 자, 법이 주는 소유권에서 취득시효,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사유, 취득시효, 이따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제도로서 부동산 부합제도, 시효, 취득시효부터 부합까지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다 원시취득이에요. 그냥 그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원시취득은 깨끗한 첫 소유권이죠. 첫 소유권이기 때문에 왜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이 이전 등기, 분명히 소유자, 갑이 전 소유자가 승계인데 왜 승계취득으로 구성하지 않느냐? 오로지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을을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자, 만약 예를 들게 시험은 나온 적 없어요. 갑이 혹시 중간에 담보대출이 필요해서 은행에 저당권을 박아놨어요. 매덕대출 받고 여기가 을구에 저당권이 박혀있다. 시효 완성 당시에도 저당권자가 있어요. 은행이. 하지만 을이 등기 박은 순간 말소돼요. 모든 제한물권은 다 말소되게 돼 있어. 이것 때문에 깨끗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깨끗한 소유권을 시효 완성자들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그래요. 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법 때문에 너한테 소유권 등기 재판에서 졌어. 좋아. 어차피 등기는 넘겨줄게. 대신 너는 내 땅을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이야. 20년치 월세 내놔. 라고 갑은 시효 완성자 을에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법적으로 얘 땅이니까. 남의 땅 사용은 무조건 부당이득이에요. 월세 내야 돼요. 그동안 안 낸 건 합쳐서 내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 법은 막아버려요. 즉, 오로지 점유취득시 완성자를 위한 제도예요. 점유취득시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법조문을 뒀느냐. 소유권 취득을 등기박은 이때 취득하게 한 게 아니라 소급시켜버려요. 20년 전으로, 점유 개시한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을 법조문을 둬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을은 애초에 인도받아서 점유한 때로부터 소유자로 점유한 거예요.
소유자로 점유했다는 얘기는 부당한 이득이 아니란 얘기지. 자기 땅 점유인데. 결국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는 20년치 월세를 과실이죠. 항상 월세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갑은 소유자는 시효 완성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절대 20년치 월세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다 없다. 아니다로 끝나야 돼. 과실 나오면. 그래서 을을 위해서 원시취득으로 구성해주고 소유권 취득도 법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이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나머지는 다 대법원 판례지만 그래서 아주 시효 완성자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했죠? 소유사, 평원, 공연, 점유는 추정. 자, 추정되면 스스로 이 세 가지 점유 모습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세트. 그 다음 이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똑같은 점유예요. 따라서 간접 점유로도 취득시효 됩니다. 앞으로 간접 점유가 나면 무조건 있다예요. 스스로. 간접 점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점유는 간접 점유 똑같은 점유예요. 무슨 얘기냐? 을이 예로부터 산 후 지가 살지 않고 남한테 20년치 세를 줘서 한 번도 이 땅에서 안 살았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유죠? 그러니까 세 줘서 한 번도 이 땅에 을이 안 살아도 취득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트예요. 세트.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똑같은 점유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20년 시효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시효 완성 전 15년쯤 됐다고 해봐요. 얘가 전면이 15년쯤 됐어요. 시효 완성 전인 15년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기존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년에 소유자 등기 명인이 바뀌었고 그 후 5년이 지나서 시효 완성됐죠. 그러면 을은 시효 완성 당시 이 날짜 등기부 등본 보라겠죠. 이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때 열어보니까 현재 20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지. 5년 전에 사서 병이 정한테 안 팔았으니까. 그러면 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의인은 쭉 와서 을의 채무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갑이든지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 병정무 상관없어. 누가 됐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얘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상대방이. 그래서 결국 시효 완성 전에 등기가 다른 사람한테 바뀐 경우 얘를 상대로 시효 완성자 을은 주세요 할 수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왜? 내 채무자가 됐으니까. 시간이 나만 흐른 게 아니라 5년의 시간은 병도 같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취득시효는 이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이 그림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볼 거예요.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시효 완성 당시 그날 올라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등기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산 병은 등기 상대방이 됩니다.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 전 소유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우리 시험은 시효 완성 전에 등기명의 병이 되고 그 후 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쉽게 나와요. 그러면 그 후 시효 완성됐으면 얘는 내 채무자가 된 거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자, 이제 하나 더 봐요. 지금도 볼 건 점유취득시에서 6번 나온 거 6번.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판례예요. 시효 완성된 후, 즉 20년 딱 되는 시점 시효 완성했죠. 시효 완성된 후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로 팔았어요. 등기 넘겨줬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을은 채권자죠. 등기하기 전이니까 지금. 등기하기 전에 판 거예요. 시효 완성된 후. 을도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병도 등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채권자는 평등. 부동산은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먼저 등기한 놈이 이겨. 을이 취득시효로 등기하면 을이 먹는 거고 병이 매수인으로서 등기청구권 행사해서 지가 먼저 등기 박으면 얘가 소유권 먹는 거예요. 채권자 평등이에요. 먼저 등기한 놈이 이긴다. 개념 잡아요. 따라서 병은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 문제는 을이 이때쯤 내가 취득시 완성했구나 알게 된 25년쯤 21년 차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항상 시완성 당시 등기부등본 열어보라 했죠, 제가. 25년이지만 이때 등기부등본 열어본 게 아니에요. 시완성 당시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갑이야. 그런데 1년 후 21년쯤 병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을은 당연히 25년째 이때 이제 병을 찾아가는 거죠. 사실은 병이 지금 25년째도 계속 소유자니까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어찌됐든 을이 병 내가 점유취득시 완성했어요. 나한테 등기 주세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즉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된 후 바뀐 소유자 등기 명인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찍어봐. 시효 완성 후 병에게 을은 주세요. 취득시효를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한번 찍어봐. 있다 없다. 항상 우리 시험은 있냐 없냐 싸움이요. 있다 아니면 없다 둘 중 하나겠죠. 항상 우리는 두 개 중 하나 찍는 거예요. 오지선 나도 두 개가 헷갈려. 나머지 세 개는 뭐 필요 없고 두 개가 헷갈려. 두 개 중 찍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자, 찍기 쉬워. 전, 후 반대죠. 민법은 다 반대야. 찍기 얼마 쉬운지 알아요? 하나만 알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엎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전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 있었죠. 그러면 후 바뀐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지. 자,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을은 시효 완성된 후 등기 취득한 병에게는 지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느냐? 왜 들이댈 수 없느냐? 왜 그럴까요? 왜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을까? 이유를 알면 기억이 오래 간다겠어요. 무조건 외우는 단순 암기보다. 자, 이유는 여기 있어. 채권의 성질. 을에게 지채무자는 누구? 시효 완성자 을에게 지채무자는 누구? 갑이지. 병은 을 입장에서 지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아니에요? 지채무자 아니지. 채권의 상대권이에요. 채권은 지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채무자 아닌 제3자 병에게는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채권 채무로 파악해야 돼요. 우리 대법원이 그래서 등기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놈만 박아버린 거예요. 왜? 시효 완성 후 소유자는 이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채권의 성질 때문에 이 판례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은 을 입장에서 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채권의 상대권적 성질. 결국 시효 완성 전에 산 사람은 쭈쭈쭈 왔어. 내 채무자가 됐죠. 하지만 얘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지채무자는 갑이야. 갑. 따라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얘는 지채무자가 아닌 제3자. 그래서 제3자에게 채권은 절대 행사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등기 청구 상대방. 지채무자가 누구냐? 그대로 외워요. 시효 완성 당시 그대로 올라가야 돼. 시효 완성에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등기부등본상. 그래서 그 후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 지채무자가 아니. 즉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지채무자가 아니니까 이게 점유취득시효에서 6번 나온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야 이게. 자, 아직도 또 남았어. 그러면 지금까지 본 대로 등기 주세요 할 사람은 오로지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등본 그때 소유명의자야 돼. 그러면 만약 병이 15년이 아닌 20년 되기 이틀 전에 등기 박았다. 이놈은 진짜 재수없는 거지. 내일 강원도 가봐야지 했는데 20년 완성돼 버렸죠. 하루 전이라고 할게. 하루 전에 사서 내일 땅 가봐야지. 하지만 이 사람은 뺏겨버려요. 왜? 하루 지나서 완성돼서 얘 채무자 돼버렸으니까. 등기 상대방 돼버렸으니까. 하루 전에 샀다? 당합니다. 줘야 돼요. 하지만 이 병이 하루 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얘는 안 당한다는 얘기지. 즉 시효 완성되는 날짜 하루 차이로 30억을 먹고 못 먹고, 얘는 먹고 얘는 못 먹고 차이죠. 즉 무슨 얘기냐?
시효 완성되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루 차이로 들이댈 수도 있고 대항할 수 못하니까 서로 중요한 날짜죠. 따라서 20년을 계산할 때 20년 완성되는 시점은 너무 중요해. 제3자의 관계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우리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25년쯤 된 건데 내가 언제부터 점유시한 날짜를 모르겠어. 분명히 25년쯤은 됐고 몇 월 달도 기억하는데 25년 전 몇 월 며칠부터 내가 점유를 시작했더라. 이건 서류가 없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정확한 정말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따라서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 20년 되는 시점을 계산할 때 가장 편한 것은 현재로부터 역산해서 이때부터 판사님 20년 됐어. 이게 가장 편해요. 현재부터 까꿀로 역산이라고 해. 이때부터 5년 때부터 현재 25니까 20년 됐죠. 그게 가장 편해. 근데 이럴 수가 없어. 왜? 역산해서 아무 때나부터 현재까지 20년 됐어요. 판사님 20년 됐어요. 그러면 모든 현재 등기소 이 병 포함해서 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20년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 기산점에 한자로. 시작점은 반드시 점유 개시시로부터 정확히 계산해 줘야 돼요. 판사님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세요. 당신 기억 못하면 취득시 못합니다. 그래요. 반드시 언제로부터 점유 시작했어요. 반드시 점유 개시시로부터 계산해 줘야 정확한 시효 완성 시점이 나요. 들어오는 시 대충 이때부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소송에서. 그래서 점유 개시시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지 이렇게 역산해서 점유 기간 중 아무 시점을 임의 시점을 선택해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제3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20년 되는 날짜는 너무너무 제3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기산점은 반드시 점유 시초로부터 정확히 계산. 임의 시점 선택 못합니다. 임의 시점. 자, 이게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기초면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시험 지문이 12개가 떴어요. 지금 12개가. 아직도 20개 남았어요. 점유취득시효가 많아요. 내용 할게. 그 30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문을 내용을 그 30개 중 5개 나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30개의 대본 판례를 우리가 해야 돼. 그 중에서 5지문이 오지선다 나오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자, 이제 교재로 정리할게 다 한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내용 가봐요. 평원, 공연, 자주점유일가 목차 나왔죠. 자, 20년. 기간은 점유취득시효는 20년 가장 기초예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했죠. 이것만으로 소유권 취득 못해요. 우리 법조문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는 다 별 3개예요. 제목에 별 3개를 박아요. 그래서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별 3개를 박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전체가 별 3개다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소유사, 평원, 공연 점유는 우리 법이 추정해 주죠. 추정된다. 추정되면 아주 좋죠. 재판에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즉 의리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저 자주점이에요. 저 평원공연점이에요. 시효 완성돼 의리 입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입증을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얘기, 입증이. 그러면 소유자 갑이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반대사실. 너 타주지. 너 폭력 썼지. 너 몰래 점유지. 이걸 입증해야 돼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입증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뺏겨야 될 갑이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거야. 입증이 넘어간다. 이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그 의미예요. 자, 세 번째. 간접점유로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맞는 질문. 간접점유 나오면 다 잇따로 끝나요. 자, 페이지 넘기시고. 자, 20년간 점유해야 되죠. 자, 기산점. 점유 개시시로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점유 기간 중 아무 시점, 임의 시점을 막 선택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선택할 수 없다. 제3자의 관계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야 돼. 정확히. 자, 등기 이쪽이 중요해요. 자, 시효 취득자 어른 사람 넣어요. 어른. 점유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해하시고, 점유 취득 시효의 원인으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 채권이에요. 채권.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할 뿐, 지 앞으로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가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 자, 취득 시효는 이거 법이 주는 취득 시효, 소유권 취득 사유죠. 법이 주기 때문에 비록 승계 이전적 측면이 있지만 절대 승계 취득이 아니라 깨끗한 소유권, 원시 취득. 그래서 전에 있던 저당권 다 말소시켜버립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원시 취득. 그래서 괄호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모습은 다 원시 취득으로 구성합니다. 자, 시효 완성자는 여기가 특별히 별 왕글 박아요. 2개. 자, 누구한테 등기 달라고 하냐? 등기 청구 상대방 지채무자. 그대로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놈을 상대로 등기 주세요 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열어봐. 언제? 20년째 되는 그 날짜. 따라서 만약 얘가 점유취득시를 완성 후 아직 지 앞으로 등기받기 전에 을이 갑이 제3자 병 앞으로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버렸다면 후 동그라미 후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그러면 시효 완성 후 병이죠. 따라서 시효 취득자 을은 시효 완성 후 병에게는 주세요. 등기 주세요. 지 취득 시효로 들이댈 수, 대항할 수는, 주장할 수는 없다. 자, 거기 이유가 없죠. 이유. 지채무자 아니니까. 지채무자 아닌 제3자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 이 그림으로 기억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었어. 그런데 시효 완성된 후 소유권 넘어갔죠. 그러니까 지채무자 아닌 3자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문장 실제 시험 지문은 이렇게 뜨지만 이걸 내 걸로 만들려면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하라는 얘기, 이해를. 그래서 읽으면서 이 그림이 연상이 돼야 돼. 아하, 시효 완성된 후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병이구나. 이놈한테 을은 주세요. 지취득 시효로 대항할 수, 주장할 수 같은 말. 대항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여기 없다로 끝났죠. 이유. 이게 이유지. 지채무자가 아니니까. 등기 상대방 지채무자는 갑이니까. 병은 갑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의 상대권적 성. 그래서 제가 채권은 힘이 약해요. 채무자에게만 채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채권 행사할 수 없어. 그게 여기서 이렇게 작동돼요. 그 밖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자, 취득시 효과 법조문 하나 나오죠. 제목 봐요. 소유권 취득의 소구표. 우리 법조문이 소유권 취득은 등기한 때 취득한 게 아니라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시켜버려요. 그게 첫 번째죠. 법조문. 자, 두 번째가 시험 잘 나오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 을은 소유자 갑에 대하여 시효 기간 중 점유, 즉 20년간 점유로 발생한 월세, 20년치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주인한테, 소유자 갑한테 반환할 의무는 없다. 20년 동안 결국 소유자로서 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이. 왜?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월세 안 돌려주게 하려고. 결국 갑은 누군가 자기 땅을 취득시 완성하면 계피 본다 얘기예요. 소유권 등기도 넘겨야 되고 20년째 월세 한 푼도 못 받아요. 한 푼도. 그래서 소송 법대로 다 져요. 다 져요. 여권 갇혔을 때 소송 거니까. 그래서 괜히 버티지 말고 협상해서 내가 등기 넘겨줄 테니까 한 10억은 줘. 10억이 좀 있으면 30억에서 최소 10%는 줘. 너도 좋고 나도 좀 스트레스 덜 받게. 그런 식으로 협상해요. 협상해서. 근데 대부분 마음이 이겨보고 싶지. 그래서 결국은 소송 통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대부분 판례가 많은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점유취득세의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기본. 이제 1월 달에 이걸 이제 쫙 추가할 거예요. 무지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자, 교재 없어요. 혹한 봐요. 이거 쟤는 안 나와요. 거의. 조문이 3개죠. 무주물 선점. 두 번째가 유실물 습득. 세 번째가 매장물 발견. 자, 첫 번째.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법이 소유권 먹으세요. 취득시효부터 선점 습득 발견은 법률이 주는, 우리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사유예요. 다 원시 취득.
이게 뭐냐? 무주, 주인 없는 동산이야.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주로 점유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줍니다. 누가? 법이. 이게 뭐냐? 낚시 생각하세요. 물고기 낚시. 물고기는 주인 없어요. 주인 없는 물고기를 내가 낚시해서, 점유가 낚시해서 내가 잡았다는 얘기, 물고기 잡았어. 그러면 그 물고기는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 떠먹는 거지. 명탕에 먹고. 이게 무주물 선점이야. 자, 그러면 시험에 이게 두 번 나왔어. 제2항. 주인 없는 부동산, 주인 없는 건물이요. 내가 선점 들어갔어. 선점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점이니까. 딱 선점했다. 우리 알죠? 선점. 무주의 부동산, 무주의 건물, 토지를 주인 없으니까 내가 선점했어. 살았어. 그럼 소유권 먹느냐?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주인 없는 부동산은 다 국유재산이에요. 그래서 무주의 동산만 선점 대상이 되는 거지,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이 되지 않아요. 국유재산. 이게 두 번 나왔어.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실물은 나온 적 없어요. 유실물은 오늘 읽어보고 시험 끝날 때까지 절대 안 해요. 유실물이 뭐예요? 잃어버린 물건이죠.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대. 습득. 이게 유실물 습득.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이게 유실물 습득이죠. 자, 그러면 그 습득자가 그 소유권 취득한다. 일단 공고해야 돼. 주인, 이 지갑 주인, 경찰이 공고해요. 그러면 요것 6달이죠. 이런 것이 맞나요? 6달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지갑을 주어서 경찰서 갖다 준 내가 소유권 먹어요. 이게 유실물 습득이라는 소유권 취득이야. 자, 그러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지갑을 인마이 포켓한다, 경찰서 갖다 준다. 아, 갖다 줘, 제발. 요즘 CCTV가 너무 많아서 괜히 절도죄 걸려. 점유탄 횡령죄. 갖다 줘요. 그 다음, 6달 기도해. 주인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먹어요. 만약 유실물법에 따르면 만약 주인이 나타나죠. 그럼 10% 보상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주변을 잘 봐서 CCTV 없으면 가지고 가시고. 근데 요즘 CCTV가 하도 많아서 알아서 하세요. 자, 시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동산이라. 부동산은 유실할 수는 없잖아. 동산이라 절대 안 나와, 유실물은. 하지만 이놈은 소유사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고, 자주와 관련돼서 지문 하나는 내버려도 우리가 할 말 없어요. 왜? 소유의사 점유는 우리 점유의 시험 범위니까. 그래서 아무리 동산이지만 소유의사 필요한 거 그런 식으로 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주물 선점 조문 1항 2항은 그래도 해. 이건 부동산이니까 해야 되고, 이미 2번 나왔고. 자, 3번은 뭐냐? 매장물 소유권 취득. 지금 매장물 발견이에요. 쉬워요. 포크레인 기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거기서 비닐 뭉치를 발견해. 그게 뭘까? 돈이지. 5만원짜리 뭉칫돈. 그게 매장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자,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한테 소유권 먹여줘요. 그래서 매장물 발견자, 공고 후 1년, 유실물은 6달, 이런 거 하지 마요. 시험 안 나오니까. 발견자가 소유권, 중요한 이거야. 그러나, 자, 이것도 할게요. 그러나, 타인 토지로부터 발견한 매장물. 방금 그거예요. 지 땅 아니죠. 남의 땅 포크레인 파고 있었잖아, 작업. 남의 땅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소유자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해요. 즉, 남의 산에다, 남의 밭에다 돈을 숨겨놨다. 그 도박 개들이 막 숨겨놔요. 땅속에 묻어놔요. 그 소유자는 제발 우리 집 땅에 묻어라 그래야 돼. 그럼 지가 발견을 못해도 분파이야. 절반씩 공유. 여기서 나와. 공유 때문에. 타인 토지 매장물 발견은 발견자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와 절반씩 취득. 공유 때문에 이게 나와요. 결국 선점 습득 발견 나올 것은 2항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공유 때문에. 1항은 소유사 점유 때문에 혹시 몰라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일단 이건 나왔죠. 이게 실제 시험 질문이요. 무주의 동산만 선점 대상이 되고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나와요. 결국. 그 다음 하나 할까. 법이 주는 선점 습득 발견은 지금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사유죠. 취득시효 포함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다 원시 취득. 이게 나오지. 이게. 그래서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은 다 승계 취득 아니에요. 원시 취득이요. 유실물도 소유자 있었고 그 돈 뭉치도 소유자 있어. 하지만 승계 취득 아니야. 법이 소유권 준 것은 다 첫 취득으로 봐요. 첫 취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선점 딱 한 번 나왔어요. 뭐 원시취득이라고 취득시효가 더 중요해요. 그럼 두 번 나왔으니까.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비록 이전 등기를 받지만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그것도 법이 주잖아요. 법률 규정이니까 그거 원시취득이다. 그래서 선점수트 발견은 이제 앞으로 안 해요. 이제 자 10분간 쉬고 도합 들어갈게요.